사실은 죽은 순간부터 땅으로 쓰러진 나무가 분해되는 데까지 다시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생명에 있어서 삶은 얼마나, 또 죽으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나무, 썩어가는 나무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이 나무 속에 구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봄에 우리가 숲에 가면 흔히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면 다 여기 죽었죠. 곰팡이 피고 끄뭇끄뭇하죠. 그런데 안에는 아직까지 조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굉장히 고약하게 막 모든 곤충들이 자기 몸을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송진도 내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항을 하지만 나무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이 저항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곤충이.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산란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애벌레가 부화를 하면서 애벌레가 목지를 갉아먹고 이렇게 총총총총 박혀 있게 됩니다. 우리 숲이가 닫혀 있으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봄에 이제 겨울잠을 자고 난 곰이 당장에 먹으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뭇잎도 없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저 숲이를 벗겨내서 이미 나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조직이 상했기 때문에 쉽게 벗겨집니다. 곰 발톱으로 이렇게 뜯어내면 뭐가 했다? 애벌레. 그럼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쏙쏙 뽑아 먹습니다.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에게 이게 얼마나 요긴합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미안한 얘기로 좀 죽어가는 판국인데 안에는 단백질 덩어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숲에 있는 다른 동물이 꺼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곰만 먹을까요? 또 뭐가 먹을까요? 새 중에서도요, 우리가 흔히 그 숲이 좀 우거지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딱딱딱딱딱딱딱따구리 소리 납니다. 딱따구리가 사는 숲은 어린 숲 아니고 굉장히 활동이 왕성한 숲도 아니에요. 적당히 오래돼서 우거지고 죽어가는 나무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딱따구리도 사실은 이거 목재에 구멍을 뚫는 데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새들이 부리를 가지고 이 구멍을 낸다고 하지만 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나무에 구멍을 뚫는 새는 딱따구리 종류뿐입니다. 모든 새들이 둥지를 나무에다가 구멍을 내고 사니까 우리가 다 모든 새들이 그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구멍을 뚫는 새는 딱따구리 종류뿐입니다. 그래서 딱따구리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고 다음 둥지를 만들어야 그 빈 둥지를 파랑새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딱따구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생으로 살아있는 나무는 딱따구리도 겁납니다. 찢기가. 그래서 적당히 딱따구리가 이제 이렇게 똑똑 두드려 봅니다. 처음에 딱딱 그러면 이제 나무가 적당히 썩어가면 소리가 좀 빈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분명히 죽어가는 나무에는 뭐가 있다? 애벌레가 있다. 사실은 딱따구리가 탁탁탁 하면 이제 숲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나무는 본격적으로 죽어가는구나. 이상하게 딱따구리가 구멍을 내고 가는 나무마다 급하게 버섯이 피어나고 곰팡이가 피어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딱따구리 부리에 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똑똑 내는 순간 포자가 톡톡 튀어서 죽어가는 나무 속으로 탁 침투를 해서 쭉 나무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딱따구리가 자기는 그냥 벌레를 잡기 샜지만 나무한테는 사실 이런 큰일 났다. 이제 진짜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딱따구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벌레를 잡아먹고 해야지만이 뭡니까? 그 나무도 빨리 분해가 되고 또 나무의 기둥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산란용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다행히 딱따구리는 1년밖에 안 써요, 그걸. 그래서 딱따구리가 이동을 하고 가면 이제 그 나머지 둥지를 두고 다른 새들이 싸웁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이 아니네요. 이긴 새가 자기 몸에 맞게끔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동고비 같은 몸집이 작은 새는요, 진흙으로 입구를 막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놀랍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장수하늘소 들어보셨어요? 장수하늘소? 네. 장수하늘소 천연기념물인 거 아시죠? 네. 왜? 몸집이 큰데 이게 귀해졌기 때문에. 근데 왜 귀해졌냐면 장수하늘소는요 한 10cm, 15cm 되거든요. 10cm. 그럼 그 애벌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자가 먹을 만큼 됩니다. 그죠? 그런 큰 애벌레가 살기 위해서는 요것만
가느다는 나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 소위 말해서 직경생장을 오랫동안 하고 오래 살다가 죽은 나무라야지만이 장수하늘소와 같이 애벌레가 큰 곤충이 그 안에 구멍을 뚫고 산란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불행한 시절을 많이 겪다 보니까 숲에 있는 큰 나무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늘소와 같은 큰 나무를 필요로 하는, 더군다나 죽어가는 나무를 필요로 하는 곤충들이 산란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장수하늘소가 점점 못 살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장수하늘소 애벌레가 사라지니까 뭐도 같이 사라지냐면요. 장수하늘소 애벌레를 먹는 큰 악새, 딱따구리 종류인데 큰 악새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숲이 커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딱따구리가 돌아올 정도가 되고 그 말은 그 안에 큰 애벌레를 자랄 만큼 큰 죽은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나무를 만들어내고 또 큰 나무는 죽어가는데 혼자 죽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에게 뭔가 많은 유산을 남기고 주더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광릉에 있는 그 숲이 그 안에 장수하늘소와 큰 악새가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 숲이 좀 지나니까,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는 숲이 작으니까 큰 악새도 장수하늘소도 없었는데 요즘에 심심찮게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데 장수하늘소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큰 나무숲도 같이 지정을 합니다. 숲이 커야 애벌레가 살고 큰 애벌레가 살아야 새가 살기 때문에. 그죠? 사실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가 사는 동안은 굉장히 위대하지만 죽었을 때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데 이 죽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위대한 과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뭐예요? 새 구멍이에요. 저는 늘 우리가 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항상 그 카메라를 둥지 안으로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새들만, 이렇게 새끼 새들만 보는데 저는 과연 딱따구리는 바깥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 우리가 만약 저 나무 뒤로 돌아가서 구멍에다 카메라를 대면 딱따구리가 보는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겠죠? 네. 눈의 구조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 그림은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나무는 죽어가고 철두철미하게 그의 가슴 껍데기도 아니고 목질 일부만 남아있고 과거에 애벌레가 있었던 흔적, 새가 살았던 흔적을 고스란히 그래도 아직까지 서 있네요. 네. 그래도 쓰러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쓰러져 누워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끼와 저 노릇노릇한 거 너무 예쁘죠? 네. 뭘까요? 네, 버섯이나 뭐 그런 종류가 될 건 꽃 아니에요. 예쁘다고 꽃, 예쁜 것만이 딱 꽃 아닙니다. 예쁘지 않아도 꽃 많고요. 그죠? 보세요. 어린 나무가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죽은 나무 위에서 자라고 있죠. 네. 나무가 숲에 큰 나무들이 들어차 있으면 그늘집니다.